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잡아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택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이번 한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서 7월의 마무리 기분 좋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지수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0.3%가량 상승으로 지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량 빠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장중 중국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 소비 효과가 큰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매 진작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13원 넘게 올랐는데요. 7월 FOMC를 앞두고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의 하락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7거래일 만에 최고치인 1283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7점이 2609포인트에 그리고 코스닥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34포인트에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와중에 옵션 만기일을 맞아 미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철도 운송업체인 CSX와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주가가 4%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S&P 500 지수 기업 중 75%는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 3년 평균인 8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하락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2017년 8월 이후 최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던 다크호스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7월 들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알려드린 두 종목,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포착해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2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기술, 2023년은 하나기술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31%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 포장해 두셨다고 하니까 자리 옮겨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7월의 또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이 속 시원한 수익으로 좀 날씨처럼 쾌청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찾아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주말에 계속 날씨가 흐려서 어떻게 주말 좀 잘 보내셨을까요? 예, 집에서 이 재미있는 이런 OTT 콘텐츠 좀 시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시사드릴 내용들 이런 내용들하고 밀접하게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뭐 전반적인 넷플릭스 콘텐츠들이 이렇게 국내 한류 콘텐츠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관련주로도 한번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지 뭐 여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네. 최근 뭐 이런 대한민국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 분석을 위해서 집에서 OTT 시청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좀 힌트를 얻은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종목하고 시장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여드렸던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보여드렸었지만 우리 밀키트 종목들 수익이 너무나 잘 나고 있고, 또 전문가님께서 어제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약속이 없으셨나 봐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좀 궁금한 점 질문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많이들 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열어뒀으니까요.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저희 TV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냥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뜹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일 올려주시는 투자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그냥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내용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 택해서 또 이번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이렇게 오늘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으면 저희 이번 주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은 뭐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던 FOMC가 드디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어떤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FOMC 뭐 이번 주의 시장에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좀 제한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죠. 뭐 사실 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뭐 시장에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제 최종 견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단계를 좀 더 높일 것인지 혹은 이 긴축 단계를 낮추는 단계로 이렇게 갈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제롬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제한적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요소들의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하지 네. 않아도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맞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했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2%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갈피를 잡기 위해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 발언의 판가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FOMC 이후에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갈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는 대로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일단 1차적으로 발 때 이 베이비 스텝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기조로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나오고 이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좀 출하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만 대응을 하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네. 전반적인 섹터와 이 기술주들로 이 매도세가 번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상당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FOMC에 대한 견해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뭐 중요하게 지수나 전체적인 대형주들 무게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FOMC에 대한 내용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전문가님 시장 분석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말씀해주신 대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시간대마다 계속해서 분석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셔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도 거기에 걸맞는 테마와 실체가 있는 기업들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FOMC 관련된 얘기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왔고 아마 이번에 한번 베이비 스텝 정도 단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근에 계속해서 다우지수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쯤에 한번 꺾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주 뭐 앞서 저희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번 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주요 우리 국내 빅테크 IDM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좀 이렇게 앞두고 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시장의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의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섹터와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기업과 이 앞으로의 이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지난주에 시사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뭐 뿐만 아니라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 목요일 이런 형식으로 주요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이런 국내 시장의 대형주들 전부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뚜렷한 어찌 보면 이 테마의 이 매수세의 이러한 뭐 실적에 이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표출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중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 이 실적 악화라든지 뭐 향후 가이던스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종목들 간 차별화 장세 또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실적 변화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가이던스의 이 변화, 펀더멘탈의 이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번 이번 2분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추가적인 뭐 이 증시 그리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산업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관련된 내용들도 노란톡에서 세부적으로 일정과 함께 이 산업의 시장의 수급과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 쪽에서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 쪽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굵직한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다 좀 목요일에 몰려 있고 목요일에 사실 FOMC 결과까지 나오니까 그날 저희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께서 더 세부적인 이런 시장 얘기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픈 채팅방 미리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정보보다 좀 빠르게 선점을 하고 또 전문가님께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까지 좀 미리 언급을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좀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죠. 오늘도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에 투자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저희 QR코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막에 지금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한 통 밀키트라고 적어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신다면 자, 문자 들어온 순차적으로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 계속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황 얘기도 들어봤고 이번 주는 또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셔야겠죠.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종목 두 종목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밀키트 종목 새로 발굴하신다고 바쁘게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개장 전 이 시간대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얘기, 기업 분석 들어보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를 보면서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그 종목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두 종목씩을 드리고 일주일이면 10종목이 쌓이게 되는데요. 자, 이 종목들 지금 수익률 가격이 저희가 고점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인해서도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 20% 넘어서 30% 돌파한 종목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계속해서 좀 다크호스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셨던 하나기술, 그리고 하나기술 놓치신 분들 PNT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PNT도 지금 2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포착을 해주셨던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이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다고 응원글도 남겨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밀키트 종목들 전문가님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울 테마와 거기에 맞는 기업 분석까지 맞추셔서 준비해 주시니까 오늘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저희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도 좀 영양가 풍부하고 이런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밀키트 종목들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마 우리 종목들 중에서 좀 빛과 소금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올 초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정말 거의 다 올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좀 솔트룩스 눈여겨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시 좀 이슈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도 이러한 그 앵커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트룩스를 앞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초에, 월 초에 굉장히 좀 핫했죠. 이 맞아요. 오픈 AI의 그 챗 GPT, 챗 GPT가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서 전반적인 AI 열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뭐 솔트룩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솔트룩스를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유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슈들과 좀 동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애플이 챗 GPT의 대항마를 만든다.
이런 맞아요. 형태로 애플 자체적인 챗 GPT를 이렇게 개발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플 GPT라고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애플도 이제 챗 GPT 사업과 AI 사업에 진출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좀 달리고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애플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는 AI 없으면 못 먹고 산다. 이런 타이틀로 지금 시장에 AI 관련된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전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핫했던 이유는 이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된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AI가 이제는 의료 네. 시장에도 이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암을 잡아낸다든지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앞으로 우리 인류의 발전에 더더욱 기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이 솔트룩스는 두 가지 다 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뭐 그래요? AI 네. 뿐만 아니라 뭐 의료 쪽으로도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챗 GPT 사업 또한 지금 자체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기술력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실체가 있는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 솔트룩스에 좀 가산점을 주고 싶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뭐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미 조금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자료 화면에서 네.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네. 아마 유튜브나 혹은 유튜땡이나 뭐 지금 뉴스 이런 기사 이런 데에서 아마 솔트룩스가 지금 현재 진행을 했던 그런 기사들을 많이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솔트룩스의 기술력을 아마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솔트룩스가 영위하는 이 가상 AI 아나운서 그리고 AI 앵커 이런 보이스웨어 같은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밥그릇을 좀 뺏어갈 것 같아서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네. 이 AI 아나운서 관련된 기술력도 우리 솔트룩스에서 이미 개발을 한 적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솔트룩스의 기술력이 실제적으로 이런 뭐 뉴스 기사나 뭐 이런 뉴스에서 혹은 뭐 기사에서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실제로 이 가상의 인물들이 네. 이런 역할을 좀 대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현재 실제적으로 뭐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만간에 뭐 제 밥그릇도 좀 뺏기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제 경쟁자가 계시네요. 맞습니다. 만간에는 이 AI 뭐 윤수림이 좀 이 윤수림 멘토가 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않나. 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이 챗 GPT 자체적인 솔트룩스의 챗 GPT인 이 지금 이 솔트룩스의 자체적인 챗 GPT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 챗 GPT와도 굉장히 밀접성이 높다.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또한 챗 GPT 사업 또한 국산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솔트룩스의 기술력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매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을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재무에 대한 부분도 뭐 개선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네. 뭐 재무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보면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다. 다만 이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향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현재 뭐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실제적인 매출 뭐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정말 악화의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네. 동종 기업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의 재무 또한 아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향후 이 솔트룩스의 기술력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런 솔트룩스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기술력이 정말로 이 기업의 가치를 이 밸류를 이 멀티플을 하향을 시킬 만큼 이 기술력이 과연 실체가 없는 기술력이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 전혀 아니다. 좀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향후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으로는 분명히 기술력과 이러한 실체가 뚜렷한 기업인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와 이러한 산업과 그리고 기술력은 전부 갖춰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솔트룩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솔트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우리 빛과 소금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솔트룩스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인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최근에 애플 GPT 출시 소식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또다시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 AI 관련해서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다 좀 받아볼 수 있을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까지 매일매일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 기업이 아직은 조금 투자 분야에 있지만은 충분히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도 좋을 만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한 얘기 자세히 들어봤는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장 직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또 시초가 노려볼 수 있도록 가격 전략 오늘 아침 바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지만은 저 QR코드 잘 어렵다, 좀 나는 조금 더 문자 메시지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는 간략하게 그냥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문자 메시지 입력하고 샵 3989 번호로 전송 눌러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종목도 우선은 개장 전에 설명 한번 들어보고 이따가 저희 차트상 분석과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반도체, 그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반도체 분야, 2차 전지 관련 분야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뜯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셨는데 오늘은 또 저희 클린룸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봤더니 클린룸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러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인 이 정부에서 뭐 클린룸에 대한 규제를 지금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지금 규제를 확대를 하겠다가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클린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한다면 어원 그대로 이 깨끗한 공간, 깨끗한 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깨끗한 방, 이 클린룸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제품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위생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격리 시설이라든지 혹은 이 음식 제조 뭐 이런 제조 시설이라든지 식료품 제조 시설이라든지 혹은 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이 뭐 주요 뭐 반도체 이런 뭐 제조 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K엔솔이 이 클린룸을 제작을 하는데 뭐 이런 수주라든지 실질적인 이런 뭐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육성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클린룸에 이 환기 시설이 없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뭐 최근에 이 규제가 굉장히 좀 완화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인 환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까다로운 정책들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 식료품 제조 시설 클린룸 혹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설비를 갖추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정부에서 대폭 완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기업의 이 생산 캐파 확대
뭐 이런 내용들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내용들이 좀 가장 밀접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클린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하느냐? 뭐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 미세 먼지들 그리고 뭐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 수율에 대표적으로 이 저하를 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이 클린룸이나 뭐 드라이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K-엔솔의 클린룸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규모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의 공장급 규모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설 자체적으로 이 클린룸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한 뭐 이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의 공장 뭐 기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맡다 보니까 뭐 대부분 캐파를 증설하고 뭐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산업들이 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수록 이 캐파를 증설할수록 공장을 증설할수록 이런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클린룸의 확대 또한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뭐 장비주 그리고 이런 반도체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캐파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이 클린룸 또한 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배경은 좀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K-엔솔에도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뭐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또한 이 연간 매출액이 뭐 3천억 이상 작년에는 3,800억 가량 뭐 올해는 가이던스가 뭐 정확하게 기재가 되진 않았지만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성장과 이 캐파 증설 뭐 이런 내용들과 동반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실적의 우상향 구간으로 좀 바라봐도 좋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유보율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 또한 안정적인 수준에서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과 뭐 배당 또한 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배당 또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성장기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과 지금 재성장 흐름을 뭐 겪고 있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혹은 반도체 이런 IDM 기업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K-엔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뭐 K-엔솔 분석 마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이 차트 분석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이렇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저희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밀키트 종목 K-엔솔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반도체 클린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도 신성 ENG가 관련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얘기하실 때 좀 산업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이 부분이 관련된 종목들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클린룸에 적합한 공조 설비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환기나 배출 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보도가 좀 소방청 쪽에서 이런 개정령안이 나왔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반도체 계속해서 최근에 업황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말씀해주신 대로 잠시 후에 차트상 위치 통해서 확인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지금 16분가량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문자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톡
메시지로 편하게 우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열어뒀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2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장 분석 또 실시간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우리 전문가님 방송 중인데 이미 질문 남겨주시고 궁금해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또 방송 끝나고 나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QR코드와 문자메시지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7월 24일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4분 거의 9시 5분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우선은 양지수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4% 내림세 보이면서 2601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 정도 내리면서 지수는 93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양 시장에서 좀 매도 물량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들의 사자세가 강합니다. 개인 2,400억 넘게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억 넘는 사자세로 현재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우선은 개별 종목 하나 보시자면은 뷰티 스킨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이 됐습니다. 이 종목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공모가 26,000원에 출발해서 현재는 62,100원 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1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시자면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포스코 엠텍, 홀딩스, 퓨처인 같은 종목들이 모조리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금양이 5%, 웰바이오텍이 4%, 5% 가까운 강세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보도가 나온 부분 확인을 해보자면은 2030년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리튬,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면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에코프로비엠과 LNF, 우리 2차전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또다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 28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신테카 바이오 오늘장에서도 3% 가까운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봐도 좋을지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미리 두 종목을 준비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종목들 개장과 동시에 요즘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닮았다고 말씀해주신 시청자분들 계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에서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부터 벌써 5%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36,000원 넘는 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 또 얼마까지 보유해 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솔트룩스 우선은 장 초반부터 또 강한 슈팅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기분 좋습니다. 굉장히 시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4%에서 5%가량 이렇게 맞아요. 상승을 즐기고 계실 텐데 일단은 뭐 진입하신 분들은 뭐 있으시다고 하시면 굉장히 축하드리지만 뭐 장중에 이 솔트룩스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위치가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 그리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솔트룩스는 오늘 시장에서 이 갈만한 분위기가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6,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35,000원대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지금 현재 뭐 짧게 대응하신다 하시면 다크호스 하단선 라인 구간까지 보셔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대응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하되 이 3만 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25,000원대 구간까지 다크호스 하단선 라인까지도 이탈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3만 원대 구간에서의 추세 이탈을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가는 것 또한 방법이다.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이전 고점 구간이 4만 1,000원 구간까지는 솔직히 이 41,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이 기술력에 대해 후하게 쳐준 게 41,000원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을 때는 이 향후에 우상향 흐름이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1,000원 구간 때는 우리가 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정말 단기적으로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단기 단발성 이슈와 그냥 테마성으로 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짧게 4에서 5%대 구간까지 뭐 37,500원까지도 설정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 이전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는 그런 양상이 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원대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전 고점 구간을 전체적으로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매수세나 즉 현재 매도세에 대한 이탈은 없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한번 슈팅을 강하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솔트룩스에 대해서 뭐 이전 고점 구간이 41,000원은 저희가 이제 후하게 좀 쳐주면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만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를 조절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노란 색깔 범위를 좀 체크해드린 구간이 3만 원대 구간입니다. 네. 이 3만 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 이탈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25,000원대 구간까지는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조절하면서 3만 원대 이하 구간의 추세 이탈은 유의를 하되 우리가 기대 목표가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시를 하면서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솔트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죠. 솔트룩스 우선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배틀을 짧게 지고 대응하신 분들께서는 한 37,500원까지 4%, 5% 정도 수익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기업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번 기업에 대한 분석
탄탄히 하시고 실체가 있는 기업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3월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한 41,000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이탈의 경우에 25,000원까지 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오늘 솔트룩스 가격 전략 확인해 드렸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한 2%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지난 금요일에 20% 넘는 좀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받아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KN솔 우선은 지금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KN솔은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매수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구상한다라기보다 이 종목들이 과열 종목으로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원강업이 있습니다. 대원강업이 있는데 대원강업 제가 이전에 데코 관련된 모멘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그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이 대원강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대원강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난 시점이 지금 7월 6일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7월 6일 이야기를 드리고 7월 7일 날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원강업도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 앞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뽑아냈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탈은 없었다. 이런 타이틀로 대원강업이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올랐습니다. 뭐 K엔솔도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엔솔 또한 최근에 이런 지금 과열 종목으로 뭐 지정이 됐지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모멘텀과 이런 상승 흐름을 뽑아낼 이유와 명분은 좀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이 과열 종목이 해제된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1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7,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위 상위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 전략을 우리가 급하게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안정적으로 잡아냈을 때 손절가도 우리가 대응하기 쉽습니다. 손절가도 단기적으로 15,000원대 구간, 15,500원대 구간은 이 추세 이탈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이 발생한 구간에서의 이 추세 이탈을 흐름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15,500원 구간의 1차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되 이 종목들이 아주 많이 이 15,000원대 구간에서 이 반등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처럼 눌림 이후의 상승 흐름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이 21,900원 구간까지도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19,750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2만 원대 구간까지 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2만 원대 구간으로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7,000원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뭐 2만 원대 구간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2만 원대 구간 그리고 좀 길게 바라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21,900원대 구간까지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KN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클린룸 관련된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죠. 우선 KN솔 지난주 5거래 내내 좀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기업 분석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시는 만큼 좀 길게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가 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넘어선다면 전고점이 21,9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 아침 포착해 주셨던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갭 강하게 띄우고 출발해서 현재도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과 또 너튜브 댓글창에서 이 종목 궁금해하고 계신데 잠깐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제가 차트를 볼 필요 없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 그리고 이후의 고점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과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스틸리온의 움직임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포스코 스틸리온의 보유 중이거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을 하나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노란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QR코드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계속되는 좀 추가적인 전략 이미 우리 전문가님의 얘기로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보고 계실 텐데 축하드리고요. 더 자세한 궁금증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두 종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처럼 달달한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인 솔트룩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클린룸 관련 종목 KN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